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구매대행이냐 아니면 병행 수입이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지금은 구매대행이 더 좋은가요? 병행 수입하기가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뭘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자리를 잘 못 잡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구매대행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매대행으로 우르르 가시고, 병행 수입이 좋다고 하시면 병행 수입이 우르 좋다고 또 이렇게 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구매대행도 하고 있고 병행 수입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당장 저한테 구매대행이 좋아요, 병행 수입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둘 다 좋지만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변화가 약간 있어야 될 것 같고,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예전보다는 좀 어렵지만 좀 초반에 좀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그 초반을 조금 견뎌야 하는 그런 뭔가 좀 기간이 필요하다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지재권이죠, 지재권. 네, 지식재산권이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일단은 구매대행을 경우로 봤을 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대기업 중에서 혹은 중소기업 중에서 혹은 이름이라도 들어본 그래도 중견기업 중에서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저는 위즈위드를 제외하고는, 위즈위드도 요즘 위즈위드가 아니라 예전 위즈위드는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대기업이 구매 대행을 한다? 못했어요. 왜일까요? 일단은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가져봐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돈 되는 거 다 해요. 진짜 문어발식으로. 근데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사업 쪽엔 조금 안 하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특히 구매 대행. 네, 맞습니다. 구매 대행은 다른 상품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써야 하고, 판매에 대한 뭔가 허가가 없이도 그냥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해야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용이라는 거죠. 지재권하고 문제가 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될 수 있다면 구매 대행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뭔가 플랫폼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병행 수입을 말씀드릴게요. 병행 수입은 구매 대행처럼 이름 있는 브랜드를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좀 뭐랄까 일일비 할 수 있는 구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대를 넘어서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열의 아홉이 그 구간대를 못 넘기고 소싱을 포기를 합니다. 그 구간대만 넘기면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병행 수입하고 구매 대행을 동시에 해도 될까요? 여기서 제가 동시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겠습니다. 네, 세무적인 부분은 따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따로 뭐 다른 자료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근데 오늘은 이 두 개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온라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 구간대가 겹치지가 않아요. 교집합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구매 대행은요, 객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면세 기준이 200불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연세 기준이 150불이에요. 목록 통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살 때 여러 개를 꽉꽉 담아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행 수입이 아닌 일반 그런 브랜드가 있는 상품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비쌀 수밖에 없죠. 병행 수입은 아무래도 노브랜드 상품이 많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객단가도 높고, 네, 그렇죠. 그래서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도 교집합이 많이 없는 게 객단가에서 서로 겹치지가 않아요. 뭐 병행 수입은 2만원에 3만원대라고 한다면 구매 대행은 5만원 이상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겹치지가 않아요. 고객층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가격대가. 그래서 저는 둘 다 하면은 두 군데 가격대를 둘 다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너무 바보 같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만약에 물어온다면 저는 그냥 둘 다 한번 도전을 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도전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 뭔가 이 플랫폼의 변화가 없이 구매 대행 그냥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표권, 저작권법, 뭐 이런 등등 관련된 룰을 굉장히 어기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사실 저는 추천을 드려요. 두 가지 다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지금 딱 정확히 이 시점, 2019년 7월 시점에서는 저는 병행 수입에 조금 더 힘을 더 드려요. 처음 하시는데 뭐 내용 증명 날라오고, 그리고 뭐 경찰서에서 전화 오거나 보건소에서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담인데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막 괜히 범법자가 된 것 같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번 받으면 좀 뭐랄까 좀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당연히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병행 수입을 조금 추천드리는 바예요. 물론 병행 수입도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병행 수입은 전 지금까지 병행 수입을 하면서 뭐 상품을 내려달라는 등 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뭐 합의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초기 자본으로 시작하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브랜딩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알고 사는 거니까 조금 덜 한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병행 수입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좀 줘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뭐랄까 구매 대행이 좀 자리를 잡긴 쉽지만, 네, 병행 수입은 좀 자리를 잡기 좀 어렵고 초반에 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구매 대행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매 대행은요, 결국에는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으로 끝나요. 뭔가 확장력이 없어요, 사업에. 그래봤자 다른 브랜드, 그래봤자 다른 나라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정도? 쭉 어느 정도 가지만 이게 뭔가 폭발적으로 뭐 내 브랜드를 만들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사업적인 면에서는 좀 재미없는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병행 수익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좀 재미가 있는데 한 번에 돈이 확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좀 없어요. 하지만 그 뭔가 쌓아가고 플랫폼 늘려가고 그러다 보면서 드러나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될 때가 와요. 그리고 병행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률 자체가 좀 높아요. 뭐 1,000원짜리 상품을 만 원에 파는 뭐 업자들을 뭐 한두 명 본 게 아니고요. 뭐 어쩌다 얘기가 흐르다 보니까 구매 대행 말고 좀 병행 수익 쪽에다 힘을 좀 실게 됐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구매 대행도 하면서 병행 수입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도 너무 완전 온라인 사업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한테는 구매 대행 해갖고 내용 증명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보다 병행 수입을 하면서 뭔가 구매 대행도 같이 살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